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영혼의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이나 어떤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괴롭힘 문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라고 하는 건 가해자가 직위, 직급 체계상의 상위에 있는지, 지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라고 하면 지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관계상의 우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상급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나보다 훨씬 길고 1대 다수로 나를 괴롭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당연히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폭언, 폭행 외에도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의 사적 업무를 계속 시킨다든지 아니면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를 고의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아실 것 같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면벽 근무를 지시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케이스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를 한 경우인데요. 동료 간의 피해자에 대해서 따돌림을 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인다라고 판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야, 너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거나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벽 근무를 지시하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기업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사무직 직원에게는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이 경우에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당연히 평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폭언 및 협박을 하는 경우인데요. 능력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대가리 안 쓰냐?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냐? 이런 식으로 폭언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 지적 및 모욕인데요. 패딩을 세탁해서 입고는 다니냐? 옷에서 냄새가 난다. 피해자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을 지적하면서 3,000원 주고 산 거냐?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 이런 모욕감을 준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지시하는 경우 또는 우리 집에 이사하니까 우리 집 와서 청소해.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다가 먼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가해자가 대표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기 전에는 증거 자료를 무조건 잘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 사람한테 폭언을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보니까 가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잡아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폭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녹취든 관계없으니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는 많이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해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기 전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글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난 다음에 같이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괴롭힘 행위를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되니까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전에는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시고 행위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고 나면 가해자는 당연히 징계 처분을 받을 거고요.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랑 피해자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하면 산재 신청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정 떨어져서 같이 일 못하겠다, 그냥 내가 그만두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시니까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둔 게 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을 때 아니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이런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솔직히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절대 잘못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절대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셔서 가해자한테도 사과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모쪼록 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고 인정도 받으셔서 문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